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다 결국 공동체 전체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게리 타딘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공유지에서 비극은 왜 일어날까요? 이 이론은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목초지를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개인의 선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면 농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소를 한 마리씩 더 방목하려고 합니다. 추가 수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가 늘어남에 따라 풀이 줄어드는 손해 비용은 모든 마을 사람이 나누어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농부가 똑같은 합리적 선택, 즉 소 늘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모두의 것이 누구의 것도 아닌 상태가 될 때 자원은 남용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오염입니다. 공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자원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정화비용을 아끼려고 매연을 내뿜으면 결국 모두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획량 감소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포획하면 결국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 어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무료 공공 서비스로 공원이나 공용 화장실을 내 것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험하게 쓰면 결국 모두가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해집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유화입니다.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개인 소유로 만듭니다. 자기 땅이라면 망가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정부 규제입니다.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이용시간, 이용량 등을 제한하거나 오염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발적 협약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이 주장한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 감시하며 자원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 전체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수산업은 공유지의 비극이 가장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자원고갈이라는 집단적 불행을 초래합니다. 먼저 수산업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산 자원은 소비의 경합성은 높지만 배제성은 낮은 특성을 가집니다. 즉,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미배제성, 내가 잡으면 남은 물고기가 줄어드는 경합성 구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린 물고기를 놓아준다고 해도 내일 다른 어부가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잡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획 경쟁으로 물고기가 줄어들수록 어부들은 더 고성능의 그물과 탐지기를 도입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더 많이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번식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개체수가 급감하며 어장이 폐쇄되고 모든 어민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비극이 도래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대구 어장 붕괴입니다. 15세기부터 세계 최고의 대구 어장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거대 저인망 어선이 도입되며 남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2년 대구 개체수가 과거의 1% 미만으로 폭락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업 금지령을 내렸고 수만 명의 어민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 개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지 마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경제적 유인을 설계하여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개별 양도성 쿼터 JITQ입니다. 정부가 전체 허용 어획량 TAC를 정한 뒤 어업인 개개인에게 어획 권리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어업인들은 더 많이 잡으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양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잡으면 됩니다. 또한 어장이 풍부해지면 자신의 권리 가치도 올라가므로 자발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설정인데 과거에는 공해가 넓어 누구나 잡았지만 이제는 연한 200캐리까지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공공의 것을 국가의 것으로 명확히 하여 관리 주체를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의 업로 노벨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 규제나 사유화 없이도 어업인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어촌계에서도 종묘 방류, 금어기 자율 설정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